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수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척추측만증 자세 교정 방석 및 그 운용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분야를 스페셜리티로 하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학교실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남대병원 재활학과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손수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기술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춘기의 척추측만증 환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간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사춘기 척추측만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춘기 이전의 척추측만증과 달리 사춘기 척추측만증은 자연 호전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척추측만증 환자의 치료는 물리치료나 교정기, 수술 등이 있지만 교정기는 하루에 20시간 이상 착용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보통 사춘기 환자들은 중고등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에게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시키는 거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환자 수능도가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도수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중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 수능도를 높이는 다른 형태의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척추측만증 환자 치료 시 주안점이 무엇일까? 우선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럼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또 환자 수능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이후에 잔존하는 사춘기 척추측만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호전이 힘들고 또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랜 시간 착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고등학교 환자의 특성상 가능한 공부를 하면서 의자에 앉은 상태로 치료가 가능한 형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사춘기 학생들은 매일매일 키가 크기도 하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어떤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의자에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악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번 딱 정해주고 끝나는 게 아닌 임상적으로 추적을 해서 보완 수정이 가능한 형태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오랜 시간 착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재료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춘기 학령기 학생들이 앉아서 적용할 수 있는 방석 형태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 앞뒤의 높낮이를 조정함으로써 척추측만증 각도의 호전을 꾀하고 또 임상적인 추적을 통해서 이러한 환자의 맞춤형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공기 방석의 형태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부작용이 적은 형태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개요를 간단하게 이렇게 도식화하였습니다. 그 환자의 둔부가 닿는 부분에 체중을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공기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고 배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감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해 보자면 둔부가 닿는 부분이 두 부분에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고안하였습니다.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결국은 옆으로 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의 섹션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게 학생들을 보면 이 로테이션 컴포넌트, 회전 요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개념까지 넣어서 4개 정도의 섹션으로 나누는 것을 고안하였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섹션들이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복잡해지면 고장도 잘 나고 또 조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이 치료의 최소한 효율성을 생각해서 2개에서 4개 정도의 섹션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각 섹션은 휴대용 공기 주입기를 통해 공기압을 조정함으로써 방석의 좌우 전후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앱이나 어떤 연결된 PC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석이 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석에 앉은 상태로 엑스레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막상 방석에 앉아 보니까 더 기울어지네? 좀 더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석에 앉은 상태로 척추측만증 교정 정도에 따른 검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기압으로 조절되는 방석이기 때문에 감각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어떤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은 통증을 느끼거나 감각을 이상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자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기술의 특장점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일반 방석 형태로 손쉽게 휴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집에서도 어디서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기압으로 조절되는 방석이므로 장시간 착용해도 자극이 적고 앉아있는 상태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학력이 환자에서 학업을 지속하면서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호전에 따라서 교정 정도를 비교적 손쉽게 수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방석에 앉은 상태로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이 있는 환자들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용 분야 및 시장성입니다. 적용 분야는 이러한 그 척추측만증이 있는 사춘기 이후 척추측만증 환자에게 적용 가능할 것이고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 정렬이 맞지 않는 환자,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해당이 될 건데 보통 앉아서 근무를 하게 되는 사무직 성인 환자들이 보통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잘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에게도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치료 개념의 방석이 없기 때문에 척추측만증 보조기 시장을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국내는 1,300억,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은 4조나 5조 이상의 규모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오는 경우보다도 그런 줄 몰랐는데 좀 그냥 자세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측만증이더라 하는 경우가 99%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장 규모도 그 1,300억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이미 특허는 등록되어 아래와 같이 특허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교수이기도 하지만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현재 이러한 척추측만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시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환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수정 보완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와 마케팅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